50년 전의 일이었다. 늦은 밤, 어머니는 어린 딸의 성장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머린 말, 내가 제 손으로 글씨를 쓰기까지 일을 몇 가지만 적어 놓아주련다. 어떻게 낳고 자랐나? 어떤 분들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으며 컸나? 그런 이야기들은 내 일생을 통해 큰 힘이 되리라 믿는 까닭에.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었지만 어머니가 일기 속에 그 일을 적어준 순간부터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됐다. 어릴 적 모습은 어땠는지, 어떤 옷과 음식을 좋아했는지, 살던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름밤에 곧잘 했던 놀이는 뭐고 어릴 적 별명은 무엇이었는지. 일기 안엔 돌잔치 때 받은 선물부터 같이 살던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아이의 어린 시절을 감싸고 있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속엔 젊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 일흔여덟 박정희 할머니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했던 방식, 그것은 지금 5권의 육아일기로 남아있다. 인천시 화평동의 한 골목길엔 지금은 간판이 지워진 허름한 병원 건물 한 채가 서 있다. 건물엔 초인종이 없다. 들어오는 사람을 가로막는 문턱도 없다. 병원은 이제 문을 닫았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는 집. 나는 무슨 동에 사는지도 몰라. 평창동이라고 안 했어요? 그게 아니고 평창동 못 가서. 살림집으로 쓰이고 있는 2층 방에선 일주일에 3번 그림 교실이 열리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저쪽은 좀 붉게. 내가 한 것 같아. 이 집의 안주인 박정희 할머니가 이 조촐한 그림 교실의 선생님이다. 할머니의 제자들은 대부분 동네 이웃들. 괜찮아요. 자, 물. 칫솔요? 없는데? 칫솔? 그거는 뭐 그냥 그건 아무 말도 안 해. 그들이 그림에 열중하고 있을 동안 박정희 할머니는 점심을 차리느라 분주하다. 자, 이거 봐. 얼마나 맛있다고? 오늘 점심은 할머니의 자랑인 평양식 비빔밥. 지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일도 할머니에겐 살아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다. 장놈이 이거 있잖아. 네.
얼마 전 병원을 그만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박정희 할머니. 할머니에겐 장롱 깊숙이 간직해놓은 보물이 하나 있다. 꿰져 간다고? 허물어져 간다고? 아이고. 줬던 거 같고. 딸을 넷을 낳았으니까. 딸 넷, 아들 하나. 할머니의 5 자녀들에게 손수 만들어줬던 육아일기와 동화책이다. 이렇게. 요거는 또 명예를 낳았을 때 식구들. 자, 요거는 서평양 교회. 우리 옛날엔 귀중한 줄 몰랐는데 귀중하다 그러니까 귀중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종이조차 갖다 주면서 귀하던 언니, 시절 이거에다 할머니는 쓰시고 친구가 그러더라고. 구해온 악보 뒷면, 길거리에서 넷째 주운 삼촌인 시멘트 것 종이, 같아, 넷째. 쓰다 버린 넷째 공책을 하고 모아서 다섯째가 육아일기를 운동도 써내려갔다. 하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 남편이 보더니 이거 이렇게 나달나달 해줬어. 겉표지는 아기들이 덮고 자던 이불 껍데기를 오려붙여 만들었다. 껍데기 했던 거, 혼입을 했던 거 구멍 난 데는 버리고 깨끗한 데로 오려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밉질 않았어요. 꽤 그래도 볼만했지. 육아일기엔 50년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다. 남자들은 자궁이 웃거든. 아기를 못 낳았단 말이야. 그 아기 나서 기르는 동안에 느끼는 환희 같은 거이 남자들에게는 없어. 그렇게 절절한 걸 남자들은 못 느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육아일기를 썼겠지. 육아일기가 쓰여진 곳은 박정희 할머니의 친정인 인천 율목동 집. 하루 일과를 끝내고 가족들이 대청마루 불빛 아래 모여 앉으면 어머니는 한 장 한 장 어린 자녀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것은 매일 밤 펼쳐지는 가족들의 작은 축제였다. 어머니가 써준 첫 번째 육아일기는 국민학교에 갓 입학한 첫째 딸 명예의 입학 선물이었다. 아이고 이게 말을 너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그랬는지 나는 지금 꿈을 꾸면은 유명혜 씨는 이런 요즘도 나무 자주 단장에 자신의 육아일기를 펼쳐보곤 한다. 땅콩꽃이 올라가고 해바리가 5 남매는 육아일기 5권을 모두 아버지하고 복사해 어머니하고 나눠 우리 가졌다. 날 안고 모란봉에 청년이네. 인형이라는 말 대신에 딸내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던 용어예요. 이게 저 서울에서도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서울에서만 못 들어. 우리나라와 세상의 일. 일본이 망하기 전전날 너를 낳았다. 싸마는 일본의 뒷배들기에 시달리고 쪼들리고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마지막 제일 어려운 고비에 너를 서서 공습사일행 밑에서 너를 낳았다. 너를 낳은 다음 날 일본은 망하고 우리는 꿈꾸던 해방을 당했던 것이다. 명예와 고양이. 고시로상이라는 일본 사람이 큰 고양이를 두고 갔다. 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어도 꼭 방에서 먹었다. 특히 너를 재워놓은 포대기 위에서 지내기를 좋아했다. 너는 무섭다고 까르르 죽는 소리를 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한 그 어머니의 젊음은
날 어머니의 마음 그거를 제가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세상에 그 가치 그때 그 표현 방법 단어 그런 것도 새롭게 느끼는 게 있고 또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의 본성과 다르게 때가 많이 묻잖아요. 근데 이 육아일기에는 나의 그 본성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닥 잡기가 참 쉽죠. 이게 1년 전쯤 됐나 결혼하기? 3년이나 연애를 했는데. 그래서 우선 이거 보고 그냥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이 컸었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해놓은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귀여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집에서는 그냥 귀여운 거보다는 마치 이게 제 그림책 비슷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갖고 놀면서 보고 있었어요. 명예의 시. 7살 때 여름날 저녁 달을 보고 있더니 어머니, 달은 아마 여름인가 보아요. 이것 보세요. 내 팔도 달빛을 쬐어서 이렇게 산뜩산뜩합니다. 라고 하여 또 우리는 웃었다. 어린 명예는 시인이었다. 어린 시인 명예는 화가가 됐다. 시적인 감수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는 유명의 씨. 명예 씨에게 그런 감수성을 키워준 것은 어머니였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잡고 산으로 들러 그림 그리며 쏘다니던 일은 명예 씨에게 아직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7, 8살 된 우리들을 이제 앉혀놓고는 반 고흐의 얘기서부터 포프라 나무가 춤추는 얘기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정열을 피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린 나이에 뭐 홀린 것처럼 나무 한 그루를 그렸어요. 그리고 칭찬을 굉장히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초라한 그런 그림이죠. 크레용밖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크레파스도 없고. 그런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나무 한 그루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에 홀려서 제가 내 자신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믿고 컸던 것 같아요. 어린 명예의 그림 솜씨는 어머니와 함께 만든 동화책 속에도 담겨 있다. 넷째 딸 순애를 위해 어머니가 손수 써준 동화 깨끗한 손. 자신만 언니들보다 못났다며 고민하는 어린 순애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다. 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고사리처럼 새까맣습니다. 마주 앉아 글씨 쓰는 언니 손은 참 희고 예쁩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별명도 언니들은 토끼, 강아지, 모르모트 모두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나는 우리 잔나비 하고 불리니 싫습니다. 게다가 너무 어이없어 몰래 숨겨놓은 며칠 전에 58점짜리 답안지 생각이 났습니다. 왈칵 울고 싶어졌습니다. 부엌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 대뜸 어머니, 난 너무 걱정이 많아요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얼굴이 거무스레한 게 걱정이니? 얼굴은 마음이 변해가는 대로 변하는 거야. 게으름뱅이는 이상하게 부시시해지거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손수건과 양말을 빨았습니다. 그 비누 거품으로 손도 씻었습니다. 새 양말을 꺼내 신으며 내 손이 희고 예쁘게 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도 손처럼 깨끗하고 환해졌습니다. (58점짜리) 답안지의 주인공 순애. 그는 지금 어엿한 대학 교수다. 손도 까맣고 공부도 못한다는 열등감을 씻어준 동화 깨끗한 손은 보물 1호답게 순애 씨의 연구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다.
제가 언니들보다 늘 늦되거든요. 저희 언니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고 저는 뭐 항상 좀 문제가 계속 있고 늦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아주 행복했죠. 순애 씨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닮고 싶어하는 여성 어머니. 어머니 박정희 씨는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하던 당시로선 엘리트 여성이었다. 44년 결혼과 함께 평양으로 가면서 박정희 씨의 새 생활이 시작됐다. 집. 내가 난 집은 이 그림과 같이 꽃집이었다. 주소는 평양 룡흥리 부영주택 20호였다. 뒤는 솔밭이고 앞은 넓은 들인데 해바라기, 나팔꽃, 양구비, 과, 국화, 또 앵도, 복숭아, 벗, 개나리들이 화려하게 피일 때 나는 얼마나 환희를 느꼈는지, 얼마나 그리고 싶어 했었는지 모른다. 그림 같은 능라도를 건너다 보며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며 살림할 줄도 모르는 나의 결혼 생활은 며느리로서나 형수로나 또 아내로나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온 식구들의 도움도 컸고 하여 이 룡흥리 집은 언제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생각이 난다. 아, 거기서 남편의 육형제 시아주버니는 따로 나가 사시고 동생들하고 오형제가 살고 있고 시골서 조카들이 며칠 와서 기거하고 있더라고, 학교 다니기 위해서. 그런데 옛날식으로 생활비 없이 그냥 부벼 나가는 거야. 박정희 할머니의 결혼 생활은 격변기 속에서 시작됐다. 결혼하던 이듬해 해방을 맞았고 47년 죽을 고비를 맞으면서 38선을 넘어 인천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이 어려운 시절에 자녀들을 낳고 길렀다. 아가떼 말은 돌부터였다. 1년 9달쯤 됐을 때 38선에서 아바지 어뚱오시오, 아바지 어뚱오시오를 불렀고 할머니 가자, 할머니 가자, 피양 가자 하고 곧잘하였다. 현애를 낳은 날, 그 무시무시한 38선을 넘어온 지 몇 달 안 되는 때였다. 우리는 38선을 넘어온 해에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의 별명은 38내라고 했단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다. 전쟁 몇 달 전 태어난 갓난아기와 어린 딸 둘을 데리고 피난을 떠날 수 없었던 박정희 할머니는 허리가 아픈 친정아버지와 함께 폭격과 총성이 울리는 거리에 남았다. 유엔군의 폭격이 격렬했던 인천 상륙작전도 인천집에서 맞이했다. 폭격을 말이야, 아래 위 옆 저기 다 했어. 그래서 사면에서 타들어와. 그러면 아가들은 재워놓고 그 보퉁이 하나씩 머리맡에 놓고 자라. 그러면 자. 나는 나가서 불 꺼. 하지만 박정희 할머니와 딸들에게 그 시절은 두려움으로만 기억되진 않는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어머니와 어린 딸들은 무서운 생각을 하는 대신 매일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피난 가는 장난을 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다. 여섯 살 때, 그날부터 9월 15일까지 매일 유엔군의 폭격 아래서 지내고
10월에는 아버지, 삼촌, 할머니가 돌아오시어 눈물 겪고 기쁜 두어 달을 재미있게 지낸 후 또다시 중공군의 남하로 말미암아 12월 20일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하 11명의 평양 계시던 그리운 식구를 율목동 집에서 맞이하고 사선을 넘어온 시댁 식구와 피난에서 돌아온 친정 식구들까지 그해 12월 율목동에 모인 가족은 모두 21명이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울더라고요. 쩍하면 울어요. 참을 수가 없어. 슬픔을. 지금 그 이산 가족 만나는 사람들 쇼 부리는 거 보면 뭐 어떤 나쁜 사람이 저게다 쇼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쇼를 부리는 게 대한민국 민족이라면 이건 뭐 진짜 배우로구나. 내가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물어나와서. 모두 모인 지 열흘 만에 유엔군의 후퇴로 할머니네 가족은 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이번엔 21명 모두 함께였다. 할머니네 가족이 닿은 곳은 서해안의 작은 섬 풍도였다. 풍도, 바람이 몹시 부는 곳이었다. 12월에 가서 3월 23일까지 섬 사람들의 쓸쓸한 대접 아래 방 셋을 얻어들고 인천으로 돌아올 날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날마다 재미있었다. 나무하러 다니고 사람들이 없는 골짜기에 가면 소리소리 지르며 창가를 하였다. 우리 결애가 다 박정희 할머니는 오늘 피난 시절의 추억이 새겨진 풍도를 다시 찾아간다. 꼭 50년 만이다. 죽을까봐 그것만 염려하는 거고. 그때는 이거보다 더 추웠죠. 일사후 때니까. 아유, 너무너무 추워. 갈 때가 일사후 때.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네. 그 29일 날 떠났어요, 인천서. 12월? 그럼 50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떠났던 피난길. 오늘은 캐나다로 이민 간 둘째 현애 대신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넷째 순애가 함께 그 길에 동행했다. 얘는 없었어요. 이건 없어. 쟤는 안 태어났었어. 그 다음에 생긴 그걸 제일 어린 애가 돼서. 같이 오지 못한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할머니는 풍도 가는 여정도 꼼꼼히 기록한다. 배를 타고 출발한 지 1시간 반. 50년 전엔 하루 종일 걸려왔던 풍도가 어느새 눈앞에 있다. 저부쯤인 것 같은데. 그러죠. 이렇게 뛰어내려와서 부둣가에 와서 낙지 잡았는데 바닷물에 씻어서 먹었거든. 진짜 여기 천에 있어 피나나서 그냥 매일 그거지. 울어. 아이고 세상에 50년 만이니. 아이고 울어. 아이고. 내가 여기 제루살렘에 봐요. 낚시부터 바위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응? 그러게. 섬 전체를 도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작은 섬 풍도. 이곳에서 21명 대가족이 석 달을 났다. 먹을 것이 없을 땐 해산물을 캐고 낙지를 잡으며 보낸 날들이었다. 그래서 아주 여기가 어머니. 상쾌한 섬인 줄 알았는데 6살이었던 첫째 딸 명예 씨에게는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저거 돌무대기가 난 그냥 생각나는 거야. 대나무 숲의 돌무대기. 그렇지, 맞아. 그러지? 그리고 여기 어디서 우리가 유하고 맞아. 저기쯤에 아버지 집을
그래. 아버지 집 요 하나. 골목이 옛날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옛 기억 때문인지 할머니와 명혜 씨는 서로 그 시절 추억 얘기에 포대기 바쁘다. 같은 거를 방에다 매달았는데 그걸 그걸 이렇게 들치고 들어갔어. 들시고 맞아, 들어오고 내 기억이 맞아. 닫고 그러는데 들시는 동시에 저쪽 문이 정문이 또 콱 열려. 열려. 아이는 죽어가는데. 아니요, 우리 이내이가 어머니 나는 내가 이 길이 말이에요. 이 뒤에 길이 이렇게 나와서 풍도에서 살던 옛집도 찾았다. 이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 그죠. 피난을 왔어도 그렇게 그 주인은 환경이 바뀌었지만 열악했어도 집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독수리 같이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라 아주 좋지. 피난 시절 산에 올라 땔감을 줍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었다. 그 시절 어머니와 딸들은 솔방울과 솔잎에 점수를 매겨서 놀이하며 땔감을 주었다. 어머니는 궁핍을 즐거움으로 덮어줄 줄 알았다. 이게 숯이야. 수 기억하셔요? 어떻게? 일어나 보시오. 난 엎혀야지 나가면 아니야 어머니가 앞에서 이런다고. 나 엎이고 나리 나리 개나리 그러면 이러고 저러가 이렇게 하고. 나무야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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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프지 그러면서 나무가 어떻게 하고 있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박정희 할머니 모녀의 나들이에는 그림 그리기가 빠지지 않는다. 쌀가마니와 이불 포대기만 짊어지고 무작정 찾아왔던 풍도. 이곳에서 21명 식구가 부비며 살았다. 생각해보면 그립고 고마운 날들이었다. 풍도를 떠나 인천으로 돌아온 건 피난 떠난 지 꼭 석 달 만이었다. 바로 요 집이거든요. 여기에 대문이 있었던 것 같아. 여기에 대문이 있고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린 동네 한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남아있던 율목동 집. 이곳에서 새로 태어난 조카 둘을 더해 23식구가 함께하는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친정 부모의 시부모, 어린 자식들, 시동생 부부와 조카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책임지는 일은 모두 박정희 할머니의 몫이었다. 살이 마르되 얼만큼 말르냐면 요 뱃속으로 이렇게 말라 들어가요. 왜냐? 시어머니께서 팥밥하라 그러시면 친정어머니 영락없이 콩밥하래요. 그거 참 묘합니다. 난 콩전 밑에 둬다오. 그러면 한 솥에 콩밥하고 팥밥을 하는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콩밥하고 내일은 팥밥할게요. 그러면 글쎄 네가 그렇겠지.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더 받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셔. 와 어렵더라고. 살림하랴 어린 자식 키우랴.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박정희 할머니는 그 많은 식구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입히곤 했다. 원피스며 수영복이며 바지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입히던 기억. 무엇이든 손수 만들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할머니는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다. 너를 낳게 되었을 때 뒷집
애진의 집 재봉틀에 가서 속저고리 둘, 겉저고리 겹으로 둘 박아오고 조그만 이불 포대기는 있던 감으로 만들어 놓고 기저귀는 혼입을 헤어진 것을 할머니가 주셔서 그것을 잘라 쓰고 언제나 예쁘고 깨끗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3년쯤 있으니까 글씨를 몽땅 잊어버렸어. 글씨를. 그래서 야,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안 되지. 나는 이렇게는 못 살지. 대가족 속에 파묻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할머니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모든 식구에게 관심을 나눠줘야 했기에 정작 특별히 신경 써줄 수 없었던 어린 자식들을 위한 글, 육아일기였다. 저희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라기,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기보다는 우리 어머니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걔네들한테는 안 써주셨거든요. 우리 사촌들한테는. 근데 이거 보면 우리가 좋아했던 거가 내 동생 달놓고 나 달놓고 언니 달놓고 또 내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머니가 그 바쁜 틈 사이에서도 잘 기억하시고 적어놨다는 게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우리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장을 보러 나선 길. 대가족 살림때와 달리 요즘 할머니가 챙겨야 하는 건 남편의 군것질거리 정도다. 이걸 한꺼번에 팔아? 얼마야? 8,000원. 얼마 전 한평생 해오던 의사일을 접은 할머니의 남편 유영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카메라가 다가가자 얼른 방으로 모습을 감춰버렸다. 할아버지, 내가 당신 취재진과 할머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촬영 거부는 며칠째 계속됐다. 안 갔어? 할아버지 한번 찍고 가갔다. 안 찍어? 그럼 그만둬. 찍지 마라. 이거 하나 사왔어? 아니 입에다 넣고 무름을 해. 호박엿이 돼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맛있지? 응? 이게 그렇게 달더라고. 의사로 평생을 살았지만 돈 벌 궁리보다는 아픈 사람들 걱정이 먼저였던 할아버지였다. 의사로 있을 때도 은퇴한 지금도 단 한 번도 부를 누리며 살아온 적이 없다. 그렇게 그리자. 100개도 넘어. 요즘은 박정희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은행난 거 아니야. 이 돌멩이 옆에 있는 거. 예. 이거 감사. 하지만 할머니에겐 그것마저 즐겁다. 여기 감 조금 그리지 않을래? 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이 그리는 거야 이쪽으로. 일생 산 결과 이 집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못난이 혹은 바보 남이 그럴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만족해. 이 집 팔아가지고 살면 뭐 노후에 걱정 있나? 우리 할아버지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죠. 물론 유산을 남겨주거나 그런 건 다 우린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일생 동안. 요거 하나 하고 세상살이에서 정말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을,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할머니는 양쪽 부모님들로부터 배웠다. 난 시집 가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시어머니를 무지 존경하고 정이 들고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아. 그 아주 비근한 얘가
밥을 먹다가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한 단 갖다 줘, 두 단 갖다 줘 부탁해서 그이가 가지고 왔거든. 그럼 자기 잡수던 숟갈을 옷에다 씻어요. 이 옛날에 몸 빼려는 거 입고 살지 않아? 거기다 씻어서 조금만 잡수고 가시라요. 국이 뜨끈하외다. 그러면서 고운하더라고. 나 배고파 죽겠는데 나만 먹지 뭘 저러실까 그랬는데. 5권의 육아일기에도 시부모님에 대한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할아버지, 언제나 너희들을 사랑해 주셨다. 특히 현애를 보시고는 곱지 않네. 그거된 곱구만. 그 아래 저 할머니 꼭 닮아서 라고 하셨다. 할머니, 여러 시골을 거느리시고 언제나 부지런히 엄마를 도와주신 할머니는 사랑의 행자셨다. 어머니는 이 할머니께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말씀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웠다고 할까. 하지만 박정희 할머니의 가슴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사람은 아버지다. 맹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 장한자 박두성 선생. 주위의 냉소에도 아랑곳 않고 아버지는 한평생 맹인들을 위해 가르치고 일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덕분에 집안은 늘 찾아오는 맹인들로 북적거렸다. 오죽하면 우붓 아버지 아닌가. 내가 그랬다니까. 그 맹인들에 대한 사랑, 시간 그런 거에다 비하면 딸에 대해서는 아주 바라다도 안 봐. 박정희 할머니는 4분 부모님의 임종기를 모두 기록해 놨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며 써내려간 임종기는 그분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기록이었다. 지난 10월 서울 상도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 진하게 하면은 이거에 상처가 할머니와 명예 씨도 60석 점의 작품을 내놓았다. 여기서 팔린 그림값은 맹인들의 눈수술을 위해 쓰이게 된다. 지난 92년에도 박정희 할머니는 점자 도서관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그려온 그림 100점을 선뜻 내놓았다. 판매 대금은 1억 8천만 원이었다. 부모에게 배웠고 자식에게 전해주고 싶은 유산은 바로 이런 마음이다. 제주덩이가 되어달라고? 아니다. 내 늙은 후 나를 잘 위해달라고? 아니다. 유명해져 달라고? 아니다. 이웃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다오. 춘천에 살고 있는 셋째 딸 이내 씨. 동생 순애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 변우현 씨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3대 독자다. 늘 나누는 삶에 익숙했던 이내 씨와 혼자 자라온 남편. 다른 식구는 없어. 지금 우리 외가하고 친가 쪽 그런 식으로. 됐다. 여기서 아줌마 찾아. 가지다가. 그래서인지 결혼해 살아오면서 한동안은 싸움도 많고 갈등도 많았다.
저는 이제 혼자 컸기 때문에 결국 뭐 주위에 있는 것이 다 내 거,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에 항상 젖어 왔었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보면은 뭐 항상 나누고 그런 걸 즐거워한다고요. 그래서 저건 너무 많이 나누는 거 아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가족 간에서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여러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어떤 생활 방식이고 습관이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가로로 일자로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내 씨는 마리아의 집에서 미혼모들을 만난다. 다 있어. 나왔네. 이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상담을 해온 지 올해로 벌써 16년째. 마리아의 집에는 저마다 사연을 안고 있는 어린 미혼모들이 모여 있다. 찐빵.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을 설명해 줄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은 곁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다른 인생을 언니가 살았을 충분히 아이들이다. 설명했다고 나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라고 더욱 이내 하면 씨는 이들에게 힘이 그때부터 돼주고 영수가 싶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거를 거기다가 설명한 그대로 들은 대로 그려보세요. 한때 이내 씨는 어머니한테 반항도 많이 했다. 청교도적인 어머니가 불만스럽기도 했다. 세 남매의 엄마가 되고 나서야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알았다. 부모님들한테 그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그 자기 그 정체감이나 또는 그 존중감 같은 거 다시 일깨워주고 싶었고, 어떤 상태라도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둘째 딸 현애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다. 이민 온 지 25년. The advertisement because people some gun robbery. Yeah. 그렇게 해도 돼요? 성실하게 일해 작은 슈퍼마켓도 마련했고 동네에선 좋은 이웃으로 통한다. 부지런하고 활달한 성격은 어릴 적에도 그대로였다. 젠보 현애, 너의 언니요 동무인 명예는 둔자고 너는 발발이었다. 어찌 모든 행동이 젠지 아버지는 너를 안아주시며 현애는 강아지지 하셨다. 강아지는 누군가 하면 나요 하고 대답도 재개하였다. 이민 초기에는 제가 못 봤어요. 항상 바쁘고 그래서 정신없이 뛰었기 때문에 못 보다 어느 날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볼 때 굉장히 많이 울었기 때문에요. 그 후로 제가 자주 보진 않았어요. 그걸 보시게 되면 왜 감정이 그렇게 생기시는 건가요? 캐나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 일기를 보면 저도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평생 어머니 옆에서 살고 싶어 했던 현애 씨가 이 먼 캐나다까지 오게 된 건 남편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중매해준 유일한 사위 김명정 씨. 그는 한국 전쟁 때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였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 보겠다며 떠나왔지만 낯선 땅에서 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냥 꼬꾸라질 것 같은데 그분은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또 최소한도 내 장모님 정도는 나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의 그
인간 모델이 있다게 되면 제 장모님을 지금 꼽고 있죠. 홀홀단신 고아였던 자신을 받아준 장모 박정희 할머니. 그를 닮아가기 위해 명정 씨도 캐나다 한인 봉사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민 온 한국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고 노래하며 지내왔지만 요즘 할머니의 가슴속엔 떨쳐내지 못하는 근심이 있다. 외동아들의 일이다. 두 살 때 남자가 분명의 소리를 연겁하며 우리는 너를 길렀다. 젖도 다 먹이지 못하게 어찌 세차게 빨아서 자꾸만 젖꼭지가 고장이 나서 혼이 났다. 첫돌 지내 한 달 만에 자전거를 샀고 밀어주면 좋아서 환성을 올리니 누나들과는 딴판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너를 잘 안아주셨고 금자동이 은자동이라고 하시며 귀여워해 주셨다. 딸 넷을 낳은 뒤에 얻은 막내 아들 지룡.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식구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선사하던 아이였다. 하지만 사업 실패를 겪은 후 아들은 세상과 등진 채 자신 안에 틀어박혀 버렸다. 어머니도 그 닫힌 문을 열 수 없었다. 참 묘한 거는 빗전에 내 아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항상. 얼마나 맑고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주었던지. 그래요. 그냥 그렇게 그만두진 않을 거다. 박정희 할머니는 아들이 언젠가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길 기도한다. 내가 언제나 자기를 그지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기억하고 어떠한 힘든 고비에서도 착하게 행복하게 이겨나가라고 이 글을 써주련다. 1962년 2월 어머니. 여기다 놔 일단 할머니가. 지난 12월 3일 김. 박정희 할머니 집에는 오랜만에 딸과 사위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아범도 들어오네. 아범 축하하네. 첫째 사위 권태한 교수가 환갑을 맞는 날이었다. 아범한테 뭘 축하해줘야 돼? 그러길래 내가 해놓은 게 있어. 그랬더니 뭔데? 마싹이라는 글이야 그랬지. 아범, 내가 그거를 이렇게 30년 전에 쓴 거니까. 네. 아니 그거 30년 전에 써놓으신 거예요? 응. 아이고. 요새 쓰신 거 아니고? 아유 요새 실수도 들어는. 사위를 위해 준비한 환갑 선물은 할머니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누렇고 두터운 원고지 뭉치. 딸과 사이가 처음 연애하던 65년부터 68년 결혼하던 날까지 3년 동안의 일을 할머니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해둔 것이다. 그 사람들 결혼한 지 30년이에요. 그 추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가나 구경하고 있거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날들어 물어봐. 그자가 와서 2시간이나 앉았었는데 뭐 했어? 그래, 저녁 먹고 오셨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할머니 먹긴 뭘 먹어? 내가 차려다 줘야지.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다 주면 그냥 주머니에 돈 없지, 배고프지, 그냥 맛있게 먹어. 그 스토리가 다 여기가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보여주지도 못해 아까워서 나 혼자. 와, 이런 거는 대단하네. 그래, 완전히 고전이네, 고전. 고전이지? 나는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책이 있으면 사줄 건데. 다른 남자친구네. 그래. 65년서부터 연애했나? 그렇습니다. 오고 싶을 땐 왔다 가야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또렷이 이야기하는 권군을 위해 나는 당분간 어느 날이고 저녁 한 그릇을 더해놓기로 안 할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며 없으리라고? 자, 그런 것들이야. 네. 아범. 아니 원고가 그렇게 많아요? 아범이 이거 버리고. 자신의 30년 전 모습이 이렇게 간직돼 왔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가보로 보관하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 저 손자까지 다 좋아할 텐데 뭐. 그럼. 그런 거 쓰셨다는 얘기 제까지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그런 걸 받으니까 얼떨떨하고 뭐 조금 지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우리 딸 주려고 그럴 때 자꾸만 걱정 많이 했는데 고맙네. 모든 거 감사드립니다. 촬영을 거부하던 할아버지도 오늘은 결국 손자 손에 이끌려 나왔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부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하고 사진 찍은 지도 참 오래다. 하나, 둘.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완 형 엄마, 너 엄마.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진짜. 웃어?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 지능아트홀에서는 요즘 박정희 할머니의 육아일기 강좌가 열리고 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 얘기를 남겨놔야 된다는. 나는 우리 애들 다 딸인데. 그랬어? 7월 7일은 장결하는 푸르름을 그립시다. 50년 전 박정희 할머니가 그랬듯이 이곳에 모인 엄마들도 자식을 낳았을 때의 감격과 기르면서 느꼈던 기쁨을 되살리면서 한 권의 육아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목에서 일을 하면서 스르륵 담론질을 했지. 등지미만 외우면 내공주. 초록 중에 제일 진한 게 여기 위리장이라는 동생. 좋아. 그 가운데엔 할머니의 첫째 딸 명혜 씨의 모습도 있다. 이거 우리 한국의 물감이야? 명혜 씨는 이미 결혼까지 한 아들 영호의 뒤늦은 육아일기를 만들고 있다. 1월 달에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다.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키워지고 또 아기를 낳고 이런 모든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이 사랑을 배우는 길이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손주도 또 하겠죠. 늙으면. 영호의 육아일기는
남편이 장모와 주고받았던 수백 통의 편지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호주 유학 시절 태어난 아들 영호.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던 날,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됐다는 감격을 편지에 적어보냈다.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그 감격을 아들 영호가 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권영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마치며 어른이 되어서 나도 영호를 낳고 키워서 혼인을 시키고 나니 할머니의 사랑이 뼛속 깊이 새롭게 느껴지더구나. 언제인가는 나도 영호를 키우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글로 남기고 싶었단다. 손주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지. 육아일기를 처음 쓰셨던 박정희 할머니와 함께 만들면 더 짙은 사랑이 담겨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예쁜 그림책을 만들었단다. 모두를 사랑한다. (50년) 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육아일기. 어머니는 일기 속 그림 하나, 글 하나마다 기쁨과 환희, 소망과 바람을 새겨주었다. 그것은 자녀들이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었다. 어머니가 육아일기 속에 담아주신 생애 최고의 선물. 그 이름은 사랑이었다.